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주 혼란스럽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미국 간에도 클린턴 대통령이 다녀오고 나서 그동안에 아주 그렇게 긴장되었던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상황이 쭉 우리가 관찰됐었죠. 그럼 이것이 뭘 뜻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호사가들사에서 많은 말이 있습니다. 북한이 소위 유화적인 태도로 입장을 바꿨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심지어는 핵 문제도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보인다. 라는 데까지도 지금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죠. 남북 간에도 아주 굉장히 남북 관계 그동안에 막혔던 것이 풀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죠. 요즘 북한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이 북한이 외부 세계와 어떤 거래를 트고 협상을 하고 만나고 한 것이 참 과거엔 많지가 않았죠. 과거엔 많지 않았다가 북한이 외부 세계하고 처음으로 협상다운 협상의 자리를 가졌던 게 1951년부터 53년 사이에 있었던 판문점 이 군사정전 회담이었습니다. 51년부터 52년까지 유엔 건축 수석 대표는 C. 터너 조이 제독이었고, C. 터너 조이 제독이 북한 공산주의자들하고 협상을 하다가 분통이 터져서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52년 하반기에 사표를 내던지고 나왔고, 그리고 그 뒤를 윌리엄 해리슨 중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어받아 가지고 해서 결국 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한국전쟁을 일단 마무리를 짓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C. 터너 조이 제독이 그것은 절대로 옳은 전쟁 처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56년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How Communists Negotiate. 이 공산주의자들이 협상 기법이다 라고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책을 56년에 출판했습니다. 제가 71년부터 남북회담에 종사하면서 이 북한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는데 참 정말 난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많은 책을 섭렵을 했습니다. 그 섭렵한 가운데서 3권의 책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프레드 찰스 이클레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쓴 How Nations Negotiate, 국가 간의 협상 기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알프레드 윌리엄스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쓴 Chinese Communists at Negotiating Table, 이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또 협상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C. 터너 조이 제독의 How Communists Negotiate라는 책을 봤는데, 제가 그 이클레 교수의 그 How Nations Negotiate에서 가장 강렬하게 인상을 받고 마음속으로 도움을 받았던 것은 그 한마디입니다. 공산주의자들하고 협상을 할 때는 절대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룩하지 말아라. Agreement in Principle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왜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룩하면 나중에 해석을 싸고 의견을 달리하게 돼서 한 건의 합의 문건이 반드시 2건의 합의 문건이 돼서 나중에 누가 옳으냐는 싸움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는 보통 이 공산주의자들이 워낙 선전선동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쪽이 욕을 먹으면서 합의 문건의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공산주의자들하고 협상할 때는 나중에 해석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내용으로 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룩해라 하는 권고를 그 책에 담고 있습니다. 아주 저는 그걸 아주 그동안 남북 대화를 하면서 뇌리에 깊이 새겨가지고 그걸 참고를 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사실은 조이 제독의 How Nations Negotiate입니다. 그리고 그 How Nations Negotiate라는 책의 내용은 그로부터 53년부터 지금 5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때 하던 것을 반복해서 하고 있고, 제가 남북회담에 참여했던 그 기간 중에도 똑같았고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짓을 60년 가까이 하는 북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우리가 항상 이게 복잡합니다. 그걸 똑같다고 보지 않고 우리 식으로 자꾸 다르게 대하다가는 항상 덫에 치이거나 물에 빠지거나 불에 대거나 하는 그런 이 병을 치르는 것을 끝없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조이 제독이 그 책에 뭐 긴 책도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북한 사람들이 어떤 협상 기법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12가지로 정리를 해서 사례를 쭉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자기네들이 내놓은 조건을 가지고 협상할 것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조건, 자기네들이 깔아놓은 멍석 위에서만 한다는 거죠. 또 이 회담에 나올 때는 그들은 이미 의제를 정할 때 의제 속에 결론을 담으려고 한다. 그래서 의제 협상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 회담을 하다 보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엉뚱한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엉뚱하게 그들이 조작한 사건을 가지고 상대편을 공격해서 그 선전 효과를 가지고 협상의 분위기를 저하한다. 또 그리고 심심하면은 엉뚱한 이 장애물, 전제 조건 이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협상을 진전을 가로막고 협상의 속도를 조절한다. 이런 관찰도 했고요. 또 상대방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협상이 오래가지 않으니까 상대방에게 약간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주 부분적인 합의를 이룩하는데, 그 부분적인 합의를 이룩할 때는 항상 뒤에 가서 이것을 파기할 수 있는 그 지뢰를 묻어놓고 합의를 한다. 그 다음에 일단 이루어진 합의는 대부분의 경우 이행 단계에 가서는 이러저러한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행을 하지 아니한다. 또 회담하다가 엉뚱한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엉뚱한 문제를 들고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양보를 하면서 그 대가로 본안 문제에 대한 양보를 상대방에게 강요한다. 그리고 회담 과정에서 거짓말, 사실 왜곡을 다반사를 한다는 건 아주 상식적인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양보를 하면은 그 상대방의 약사라고 보고 밀어붙여서 들어주고 말로 받는 식의 그런 흥정을 시도한다. 그리고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합의의 해석을, 원래 해석하고 다른 해석을 내거나 또는 그 합의했다는 사실을 부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똑같은 주장을 끝도 시도 없이 계속 반복해가지고 상대편을 지치게 만든다. 이런 관찰을 했습니다.